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서울 전역이랑 또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네, 벌써 그렇게 됐죠. 정부 목표는 아주 분명했잖아요. 투기 수요 잡겠다. 그렇죠. 투기수를 차단이었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 시장 반응이나 뭐 현장의 목소리는 뭐랄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딱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 왜 시장은 정부 예상과 정반대로 갔는가? 그리고 둘째, 이 과정에서 진짜 집 사려는 사람들은 대체 뭘 겪어야 했는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우선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정책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규제 직전에 완전 매수 광풍이었잖아요. 시행 직전 한 20여일 동안 거래가 거의 9천 건이었는데 시행 후에는 3천 건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죠. 거래량 자체가 확 줄었으니까요. 네,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아, 그 데이터가 정말 의외였어요. 네, 서울 전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오히려 19.1%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시장이 식은 게 아니라 이 뜨거운 열기가 그냥 방향만 튼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갈 곳을 잃고 다른 데로 그냥 옮겨 붙은 거죠. 원래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서울 전체를 꽁꽁 묶어버린 거잖아요. 이른바 풍선 효과 막겠다고. 그렇죠. 정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 물이 댐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댐 안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전부 쏠려버린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아, 이게 바로 이번 규제의 가장 예상치 못한 결과, 소위 내부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 풍선 효과라는 게 수치로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나 금천구는 거래 허가 신청이 작년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100% 넘게 급증했어요. 네, 맞습니다. 노원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도 다 30% 이상 늘었고요. 정부가 막으려던 풍선 효과가 엉뚱하게 서울 안에서 터져버린 셈인데 왜 하필 이 지역들이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고 둘째는 심리예요. 가격과 심리. 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가격대의 집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심리거든요. 전세 가격에 막 폭등하니까 이러다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이 임차인들을 매수 시장으로 아주 세게 밀어낸 거죠. 아, 그러니까 전세난이라는 외부 요인이 규제의 효과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예전에 과열됐던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지역들은 거래 신청이 한 30, 40%씩 줄면서 확실히 안정됐어요. 네, 그쪽은 효과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강남 3구 결과가 제각각이에요. 강남이랑 서초는 줄었는데 송파구는 오히려 60%나 늘어서 서울에서 신청 건수가 제일 많았네요. 경기도 성홍도 사실 똑같습니다. 수원, 용인, 광명 같은 규제 지역에서 수백 건씩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이미 많이 오른 과천이나 안양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차급지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거든요. 아, 결국 규제라는 큰 그물망을 터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출구를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규제의 그물망 안에서도 돈의 흐름은 가장 약한 곳을 찾아서 기어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에서 정말 제 눈길을 끈 건 이런 거시적인 시장 움직임 말고 그 뒤에 있는 개개인의 경험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집 한 채 사려는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과정이 이거 정말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의 또 다른 좀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대체 그 구체적이라는 게 뭔데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국토부가 그냥 큰 틀만 딱 던져주고 세부적인 건 알아서 하라고 각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에 넘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들의 높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용인 수지구 사례는 정말 코미디에 가까워요. 거기가 신분 당선 때문에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정말 많은 곳인데 네, 그렇죠. 구청에서 뜬금없이 재직증명서를 요구한 거예요. 하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일하면 수지에 살지도 말라는 거냐 이런 항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탁상 형정의 예입니다. 서류상에 연접시군 거주라는 요건만 생각하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 패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고 바로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원 팔달구청에서는 또 주택 외부랑 현관 사진을 찍어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집 사진은 왜요? 원래 토지의 불법 이용을 막으려고 현장 사진을 요구하던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아파트에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죠. 아니 이런 혼란이 대체 왜 생긴 걸까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인력 부족. 네,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그림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 나옵니다. 뭔가요? 이 거대한 제도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인력이 자료를 보니 새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에 19곳에서 단 한 명이라는 겁니다.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몰려드는 서류를 검토하고 매수인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사실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그 일을요. 와... 심지어 이걸 총괄하는 국토부 실무진도 단 2명뿐이랍니다. 2명이요? 네,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을 단 몇 명이서 관리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어쩌면 혼란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분당구나 중원구에서는 한동안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 양식조차 안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아,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애가 타는데 정작 행정 절차는 그냥 멈춰서 있었던 거죠. 그청에서는 국토부에 뭘 물어보고 답변 기다리느라 늦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결국 정부도 이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규제 발표 직전에 계약해서 피해를 볼 뻔했던 목동이나 여의도 재건축 조합원들, 네, 그분들 문제가 컸죠.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비판을 수용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한 달. 그 결과는 딱 2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일부 과열 지역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수요가 서울 외곽으로 몰리는 내부 풍선 효과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그렇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죠. 그리고 둘째, 명확한 기준이나 인력 준비 없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행정 혼란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거네요. 네, 결국 정책의 의도와 현장에서의 집행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좋은 목표가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 심리나 행정 시스템의 한계와 부딪혔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드러난 셈이죠. 거시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이야기와 네. 개인이 겪는 행정의 혼란이라는 미시적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2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된 거죠. 정부가 이제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시죠?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게 적용될 때 어쩌면 그 혼란 그 자체가 사람들의 주거 결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